안녕하세요. 네. 눈 밑 지방 재배치 때문에 아.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네. 제 얼굴 한번 좀 이렇게 네네. 제가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위를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혹시 눈밑 지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상담 오셨잖아요. 네네. 그럼 거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눈밑 지방이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이제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맞는데 네. 여기가 꺼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튀어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튀어나온. 일부는 좀 튀어나왔죠. 네. 근데 제가 좀 확실하게 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거울을 높게 들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턱을 조금만 내려보세요. 턱을 조금만 내려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눈을 보면은 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서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애교살은 이 부분이 되겠고 네.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높이하고 그리고 여기 높이하고 봤을 때 여기가 좀 이렇게가 좀 낮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수술해서 제가 이 부분을 교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애교살은 유지시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재배치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추가적인 이제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좀 도와드리려고. 그럼 이걸 하면요 좀 다크서클이 좀 없어지나요? 다크서클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라는 거는 사실 다크서클이란 말은 영어 사전에는 존재하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권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네. 단어가 돼서 이게 이제 생활 용어가 됐잖아요. 근데 거울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네. 사실은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듯한 네.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눈에는요, 눈 둘레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근데 이쪽이 지금 피부가 얇아져서 그 근육 자체가 비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보통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와 수반돼서 나타나는 게 눈밑 지방 돌출. 이렇게 되면은 애교살도 있고 그 밑에 지방도 돌출됐고 그 지방이 돌출된 피부 자체가 약간 보랏빛을 띠게 되는 거는 우리 사람 손등에서 이렇게 보면 제 손등에도 이렇게 혈관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이 색조가 100% 변하는 건 아니에요. 마취는 마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취는 어차피 신경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요? 주무시는 동안에 네. 그 마취는 수면 진정 마취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네. 프로포폴이라는 주사 있잖아요. 그게 네네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수면을 유도하고 진정시켜 드려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약의 작용 자체는 기억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제가 그냥 수술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시더라도 국소 마취는 다 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국소 마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수술하다가 깨실 일은 드물지만은 깨도 통증을 못 느끼시는 게 제가 수술 시작하기 전에 국소 마취를 다 하거든요. 주사를 놔서. 근데 그 통증은 전혀 느끼지 못하시고 통증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 아프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술하고 후에는 통증이 얼마나? 통증에 대해서는 마취가 처음에 이제 수술이 끝나더라도 마취약 자체 성분 때문에 국소 마취하는 성분 때문에 서너 시간 정도는 통증이 없으세요. 근데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통증이 있어도 약간 막 이렇게 찌르는 막 아프고 그런 통증이 아니라 약간 좀 무리한 통증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대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퇴원을 하실 때 말씀드리지만은 통증은 이제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혹시 눈밑 지방 재배치랑 하얀 검이랑 어느 차이가? 하얀검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매우 다른 수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부류의 수술이긴 하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하얀검이라고 하는 수술 네. 자체는 연세가 좀 있고 피부 자체가 지금은 젊으시기 때문에 피부가 다시 수술을 해서 지방을 밀어넣고 일부는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피부가 이렇게 늘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으시잖아요. 보통은 50세까지는 피부에 복원력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잘 달라붙거든요.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피부가 늘어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피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짠 다음에 이거를 당겨서 골막이나 근처의 구조물들을 고정을 시켜줘서 그렇게 하는 수술이고요. 그럼 피부를 절개해야 되는 수술인데 오늘 하실 수술은 그 수술이 아니라 경결막, 그러니까 네.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을 이렇게 안쪽으로 뒤집어서 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많은 수술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흉터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수술이에요. 지금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음. 어느 부위까지? 그렇죠. 지금 이제 거울을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 이제 디자인을 할 텐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거울을 높게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이 이 부분은 제가 재배치를 할 부분인데 네. 눈 밑 지방 이식을 하는 면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왜 지방 이식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경우는 제가 광대 높이를 봐요. 이 포인트가 제일 하이라이트 되는 포인트거든요. 제일 높은 포인트예요. 네. 근데 이 포인트보다 좀 낮은 경우에는 네. 이 지방을 여기까지 끌어서 내려서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리가 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냥 수술을 해주고 고정을 시켜줘서 재발이 안 되게 해주고요. 이건 그러니까 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지방 이식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볼을 이렇게 해서 뭐 요즘 소위 막 너무 지방 이식을 과하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 지방 이식하는 부분은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는 방법은 더블락 이중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이쪽에 볼륨감을 주면서 지금 갖고 있는 애교살 바로 지방 바로 밑에 있는 이 눈물보랑이라는 구조 자체에다가 아주 초미세 지방 이식을 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지가 않죠. 지방 이식하는 건. 네. 이 정도 네. 거죠? 아주 소량 지방 이식을 하고요. 그거는 들어가는 방향 자체는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주사기로 삽입을 하기 때문에 네, 흉터는 뭐 전혀 남지 않아요. 멍 같은 거는? 멍은 복불복이죠.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멍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붓기를 동반한 멍이냐, 네. 아니면은 피부에 살짝 드는 멍이냐, 그거겠죠. 근데 보통 수술하시면은 정말 수술로 인해서 붓기가 심한 멍은 박리 자체를 많이 하거든요. 뼈 밑으로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박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이 열었으니까 네. 당연히 붓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로 박리를 하기 때문에 붓기는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아마 멍이 들게 된다면은 멍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시작할 때 국소 마취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주사기로 네, 국소 네. 마취를 하니까 바늘이 들어간 자리에 드는 조그만 멍 있죠. 네. 붓기를 동반하지 않는 그런 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재발이 된다고 해서 좀 걱정이거든요. 네, 재발은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양이 너무 많으면 재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요. 너무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에는요. 근데 최대한 지방을 너무 보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재발이 많이 되거든요. 저 그러니까 같은 아니죠. 지금은 재발될 확률은 거의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봤을 때 걱정이어가지고. 네. 재발될 확률의 타입은 절대 아니시고 정말 눈밑지방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재발될 확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재발되는 확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간 경험을 봤을 때 너무 지방을 보존적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이제 좀 그런 경우에는 재발을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눈물고랑을 좀 메꾸기 위해서 지방을 밑으로 좀 내려서 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간혹 지방량이 많으신 분은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설령 재발하더라도요. 또 그건 저희가 알아서 또 해결을 드리거든요. 걱정이었거든요. 네. 눈밑 지방을 하면요 울퉁불퉁해진다는데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방이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많은 양을 넣어도 깊은 층에 들어가면은 울퉁불퉁한 게 표면으로 드러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까 더블락 지방 이식을 한다고 말씀드린 네. 거는 지방을 두 층으로 깔아서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거울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실게요. 거울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는 네. 매우 깊은 층으로 지방 이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을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된 높이만큼 거의 지방 이식을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깊게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양을 넣어도 절대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이 고랑 쪽에서 네. 보면은 약간 얇게 패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고랑을 이식할 때는요 정말 초미세 울트라 초미세 울트라. 울트라 그래서 굉장히 적은 양을 네.
아주 적게 늘 건데요. 그거 자체도 피부의 울퉁불퉁함을 덜하기 위해서 마취약을 통해서 마취제로 피부하고 근육층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딱 붙어 있는 공간에 지방을 딱 넣게 되면은 지방이 생착되는 것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마취약하고 굉장히 많은 마취약을 희석을 해서 이 부분에 이식을 하게 되면은 지방이 들어가도 어떻게 그 안에서 살짝 펴지게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방 이식이란 거는 아시겠지만은 모든 과하면 탈이 나거든요. 부족하면은 한 번 더 하면 되지. 그쵸? 어차피 지방 이식이란 거 저희가 해드릴 때 2번을 해드리잖아요. 네. 리터치 개념으로 2번을 한다는 이유 자체도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 번에 다 끝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모자르면 더 넣는 거는 항상 괜찮지만은 너무 많이 과하면 안 된다는 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냐? 네. 근데 붓기에 따라서는 무슨 하시는 일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바빠가지고요. 네.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웨딩 촬영을 해보시고 네. 눈 밑에 이제 너무 심해서 병원에 오신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이 3주 남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3주 정도는 결혼까지 앞두셨다면은 3주 전에는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식장에.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 케이스는 아니시지만은 그래도 3주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제가 주변 지인분들이 이렇게 수술했을 때도 2주 정도면은 뭐 결혼까지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직이시거나 네.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는 지장은 주진 않지만은 하루 정도 이틀은 휴식을 하시고요. 뭐 월요일에 출근하신다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정도에는 수술을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대신에 뭐 회사에서 너무 눈치 보면 또 그러니까 휴가 기간을 사용하시면 또 좋긴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